자, 58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이 직사각형이 ABCD가 있죠. 이 두 점 BC는 X축 위에 있습니다. X축 위에 있고 두 점 A와 D는 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위에 있는 점. 자, 이때 직사각형 ABCD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정사각형처럼 보인다고 해도 여기는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요 밑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기가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요 직사각형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죠. 자, 이런 패턴의 문제, 응용 문제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 둘레의 길이를 반드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식으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식으로 표현해야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점 A는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네요. 그죠? 자, 1, 4분면에 있는 점이면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둘레를 먼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그죠?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바로 두 배가 바로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좌표 평면에 도형이 나왔어요. 도형이 나왔을 때 둘레의 길이나 바로 넓이는 반드시 꼭지점의 좌표를 여러분들 구해내야지 둘레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하나도 이 X좌표나 Y좌표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식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놓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어떤 점을 하나 문자로 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 B와 C가 바로 뭐냐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B를 선생님은 T, 0로 놓을게요. 됐나요? 왜?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A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입니다. 직각. 됐나요? 직각이면 그대로 올라가겠죠. 그 말은 이 선분 AB, 즉 변 AB는 직선 X 이꼴 T가 되겠죠. 이 변 AB는 직선 x 이꼴 t의 일부분의 바로 선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A의 좌표의 x 좌표도 바로 t가 되는 것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 A 좌표는 이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x 좌표를 t라고 놓는다면 y 좌표는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x 자리에 t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벌써 요 세로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죠. 세로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바로 선분 AB의 길이는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Y좌표가 차죠. Y좌표의 차가 바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면 되죠. 높은 거에서 낮은 거 Y좌표 0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구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구하려면 D좌표를 구하든지 여기 C좌표를 구해도 됩니다. 왜? 똑같은 평행하니까 또 AD와 BC의 길이는 같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2차 함수가 나왔잖아요. 우리 2차 함수를 보니까 상수항이 없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로 묶어집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요 점이 바로 요걸 0으로 놓으면 x 값은 0과 또는 6이 나오겠죠. 그죠? 그 말은 x 절편이 0 아니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절편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0과 6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됩니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칭축이 있다는 거죠.
즉, 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서로 뭐가 됩니까? 대칭이 되는 거죠. 선대칭도요. 따라서 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얼마가 되겠어요? 절편이 0과 6이니까 여기는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로와 세로를 우리가 세로는 구했으니까 이제 가로를 구하면 되는데 요 가로의 길이는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가로의 길이는 BC 길이인데 여기 대칭축이 3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여기가 T죠. 여기가 T, 제로고 여기가 3, 제로잖아요. 따라서 요 길이는 3-T가 되겠죠. 3-T. 되겠습니까? 3-t가 되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요게 대칭축을 중심으로 포개어지니까 요 B에서 요 대칭축까지의 거리나 요 대칭축에서 C 사이의 거리는 어떨까요? 똑같겠죠. 따라서 요 선분 BC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이 3-t의 몇 배? 2배가 되어서 바로 6-2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다 찾아냈죠. 그리고 한 개 더, 여러분들, 요 C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요. 여기 포개해지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 OB의 길이와 요 C와 요 6까지 요 길이가 똑같겠죠. 요 OB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가 T가 되겠죠. T. 그러면 요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요 좌표는 여러분들 6에서 요 좌표가 6이니까 6에서 T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C의 좌표는 참고적으로 바로 6에서 T를 빼면 되겠죠. 6-T, 제로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D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바로 C좌표가 똑같겠고 Y좌표는 바로 A좌표의 Y좌표와 똑같겠죠. 자, 그래서 D의 좌표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C좌표, D좌표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요 세로와 요 가로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근데 참고적으로 C와 D의 좌표도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가로가 길이가 얼마가 되죠? BC의 길이는 바로 여기 BC의 길이가 되겠죠. BC의 길이는 6-2t.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놨죠? AB의 길이는 바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라는 것을 구해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배 하면 되겠네요. 가로가 6-2t고 세로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세로와 자, 가로 얼마 되죠? 6-2t를 구해서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직사각형의 둘레가 되겠죠. 그럼 요게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럼 2차식의 최대최소는 잠시 ft로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ft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제곱이고 자, 6t와 마이너스 2t는 4t니까 플러스 8t가 되겠네요. 그리고 6이 12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있잖아요. 자, 그런데 t의 범위가 존재하겠죠. 여러분들 t는 바로 누가 t입니까? t의 범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t는 바로 OB의 길이죠. OB의 길이. 그럼 이 b는 오른쪽으로 가봤자 어디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요 대칭축을 넘어서지는 못하겠죠. 대칭축을 넘어서 버리면 이쪽이 직사각형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이 t는 이 대칭축보다는 길이가 대칭축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t는 0보다는 크고
얼마? 3보다. 대칭축이 3이니까 3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의미 알겠습니까? 요 t의 길이는 바로 b의 x좌표니까 b는 3을 넘어서지는 않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3을 넘어서 버리면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놈의 바로 무슨 값을 구해주면 된다?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문자로 두어서 각각의 꼭지점을 그 문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발딱선 직선이죠. 발딱선 직선은 x좌표가 똑같죠. x좌표가 t도 똑같고 평평한 직선은 y좌표가 똑같죠. 그리고 발딱선 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높은 거 바로 y좌표의 차가 되고 평평한 것은 또 뭐가 된다? x좌표의 차가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요게 3-t니까 대칭이 되니까 요 길이도 3-t가 되겠죠. 따라서 6-2t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차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여기서 t의 범위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대칭축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이 a가 마이너스 2고 b는 8이 되겠네요. 그럼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4분의 8이 돼서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0과 2 사이니까 그죠? 0과 2 사이니까 이 2라는 놈은 3에 가깝죠. 그죠? 3에 가까우니까 3이 이 정도가 될 것이고 0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되는데 자, 좀 실수했네요. 0과 3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다시 0과 3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0은 뭐가 돼야 돼요? 0과 3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0은 빵구 뽕이 돼야 되고 3도 빵구 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대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한번 지어볼게요. 지어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3도 여기가 빵구가 구멍이 뽕 나야 됩니다. 여기도 구멍이 뽕 나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최대는 여기 꼭지점에서 바로 최대가 발생하죠. 그죠? 여기 좀 낮습니다. 그죠? 조금 낮아야 되죠. 그죠? 조금 내려오고. 근데 얘는 최소는 있다 없다. 최소는 없는 거예요. 구멍이 빵구뽕이니까. 그래서 최대는 t가 2일 때겠죠. 그럼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4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2를 대입하면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가 또 있죠. 그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림을 여러분들 요 그림을 알겠죠? 요 그림이 조금 그런데 요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여기 방구뽕, 여기 방구뽕. 여기가 바로 x가 0일 때고 여기가 바로 x가 3일 때죠. 따라서 최대는 언제 꼭지점에서 뭐가 발생한다? 최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어느 전시장에서 3,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면 하루에 2,000명의 관람객이 입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자, 3,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몇 명이 관람객이 얼마? 2,000명이 들어온대요. 2,000명이. 되겠나요? 3,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면 2,000명의 관람객이 들어온 거죠. 이거는 관람객 수가 되고 여기는 입장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입장료를 얼마씩 올리면 100원을 올릴 때마다 하루 관람객 수가 몇 명씩 감소한다. 50명씩 감소한대요. 자, 했습니까? 만약에 100원씩 올려봅시다. 그러면 자 100원을 올려보면 3,100원이 되겠죠.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100원을 올리면 관람객은 50명씩 감소하니까 50명 감소하면 1950명이 온다는 뜻이겠죠. 50명이 감소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더 올려봅시다. 그러면 3,200원을 올리면 저 200원을 올렸네요. 그죠? 그럼 또 50명 감소니까 1,900명이 온다는 뜻이 되겠죠. 자, 만약에 또 100원을 더 올리면 3,300원을 받으면 3,300원을 받으면 또 50명이니까 1,850명이 온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전시장의 하루 입장료 수입이죠. 입장료 수입을 뭐로 한다? 최대로 한대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입장료 수입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해내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렇게 하려면 입장료를 얼마로 정해야 되는 거죠? 입장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입장료. 그럼 입장료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입장료를 물어보면 입장료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식을 적을 때 100원씩 올리면 50명이 감소한다. 이것을 이용해서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꾸 얼마씩 증가되는가? 100원씩 증가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에 100원이 증가되고 여기도 100원이 증가되고 여기도 100원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50명씩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죠. 감소되는 거.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찾겠다? 요 입장료가 얼마일 때, 얼마가 된다면 여기 관람객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입장료 수입은 바로 어떻게 하면 돼요? 입장료와 관람객 수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 수를 곱해주면 바로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을 곱했을 때 요 값이 나오겠죠. 요 놈이 뭐가 될 때, 최대로 많이 벌 때 요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저 입장료는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겠죠. 자, 3,000원으로 했을 때 2,000명이 온다는 말은 이때 수입은 3,000 곱하기 2,000이 되겠죠. 자, 이때는 얼마 됩니까? 3,100 곱하기 1,950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때는 얼마가 됩니까? 3,200 곱하기 1,90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한쪽은 계속 100씩 커지고 한쪽은 50씩 작아지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수도 점점 수입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얘가 최대가 되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자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 문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100원씩 올릴 때마다 그러면 100이 몇 번 올라가는 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 50도 몇 번 내려가죠. 저 몇 번씩 100원씩 올릴 때마다 그거 했으니까 100원씩 X번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올린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3,1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원에다가 100원을 몇 번? 한 번 올리는 거죠. 얘는 3,000원에다가 100원을 몇 번? 두 번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두 번 올라가는 거죠. 얘는 3,000원에다가 100원을 몇 번? 세 번 올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3,000원에다가 100원이 몇 번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러니까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1950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원래 2,000이 있는데 원래 2,000에서 50이 한 번 빠지는 빼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1,900은 원래 2,000에서 50을 몇 번? 두 번 빼주고 1,850은
2000이 있는데 50을 몇 번? 3번 빼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000이 있는데 X번 올려줬으니까 사람 수는 관람객 수는 50이 X번 빠지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입장료 수입을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원래 3,000원에서 100원씩 X번 올라간 입장료와 원래 관람객 2,000명에서 50명씩 X번이 줄어들겠죠.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입장료의 총 수입이 되겠죠. 그럼 얘를 잠시 X에 관한 식이니까 fx로 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 x는 여러 번 올라가도 되겠죠. 그죠? 여러 번 올라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x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x는 0보다는 크겠죠. 맞나요? 물론 뭐 더 이상 이렇게 100원씩 안 올라갔을 때 얘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돈을 올리지 않아도 되니까 0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한 번도 안 올리고 이 돈이 바로 가장 최대가 될 수 있는 입장료 가격이 총 수입 가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요게 2,000명이잖아요. 50이 몇 번 빠져야 되죠? 50이 40번이 빠져버리면 2,000이 다 빠지겠죠. 50 곱하기 40이 2,000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까지? 바로 40까지 체크가 될 수가 있겠죠. 50명씩 40번이 빠져버리면 2,000명이 다 빠지니까 0명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 수는 아무도 없겠죠. 되겠나요? 그때는 가격이 제로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관람객 수가 없으니까 수입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잠시 이제 전개를 해버리면 맞습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100x와 마이너스 50x를 여러분들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인수분해 꼴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얘를 전개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요 최고차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사실 얼마? 5000x 제곱인데 필요 없죠. 저 위로 볼록이 되겠죠. 위로 볼록. 되겠나요? 최고차가 음수니까. 자, 그리고 여기가 인수분해된 꼴이 나오면 우리는 뭘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대칭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대칭축을 찾기 위해서 바로 절편을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거 제로와 요거 제로가 바로 절편값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30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40이 되겠죠. 40. 되겠습니까? 자, 그럼 대칭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칭축은 얼마가 되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절편의 평균이라 그랬죠. 40과 마이너스 30을 더하면 10이니까 바로 여기는 x가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5가 돼버리면 사실 자, 범위는 x가 0부터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우리가 구하는 그래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x가 0에서 40까지니까 요 점에서 시작해서 요 점까지 되는 요 그래프만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구하는 총 수익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 그래프는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여기도 지금 그림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데 너무 평평해져서 지금 그림이 조금 보기 싫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림을 그릴 때 얘와 얘가 지나니까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맞죠? 자, 우리가 필요한 그림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40.
그림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빨간 그래프 없어지죠. 자, 그럼 최대는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요점에서 바로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된다. 즉 x가 5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묻는 것은 입장료를 묻습니다. 입장료. 자, 이때 최대가 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5를 계산할 때 5를 계산하면 일단 얼마가 됩니까? 여기 5가 되면 500에 3,000이니까 3,800이 되고 곱하기 여기 5를 대입하면 250이 되니까 1,750이 되겠죠. 요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바로 입장료 수입에 가장 많이 들어올 때고 우리한테 묻는 것은 입장료를 묻는 거죠. 그때 입장료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기가 5면 여기가 500이니까 3,500이 되겠네요. 3,800이 아니라. 맞습니까? X가 5다. 그럼 5면 500이 되니까 3,500이 되겠죠. 3,500. 3,500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100이 몇 번? 100이 몇 번? 5번? 5번 올린다. 100원씩 몇 번 올린다? 5번 올린다. 그러면 이 입장료는 얼마가 되고 3,500원이 되는 거고 그때 관람객 수는 얼마가 된다? 1,750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500원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굳이 여러분들 이것을 전개해 줘서 일반형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갈로로 묶어져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된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0과 여기에서 40이 바로 뭐가 된다? 절편이 되고 바로 대칭축은 두 절편의 바로 뭡니까? 평균이죠. 따라서 우리 대칭축은 어떻게 구합니까? 일반형일 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고 절편이 알파와 베타일 때는 두 절편의 바로 평균이 뭐가 된다? 대칭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럼 굳이 얘를 전개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584번입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초속 20m로 똑바로 쏘아 올린 공의 t초 후의 높이를 ht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땅 지면이에요. 이게 땅 지면이고 땅입니다. 땅.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 요렇게 25m 높이가 되는 건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가 바로 25m예요. 여기에서 어떤 공을 여러분들 쏘아 올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쏘아 올리면 공이 올라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운동. 이것도 하나의 포물선 운동이잖아요. 그죠?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그 높이를 뭐라고 합니까? ht다. 요 t가 시간이죠. 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높이를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t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세요. 0을 넣어보면 h는 얼마 됩니까? 자, t에다가 0을 넣어보면 바로 얼마가 되죠? 25가 되죠. 그 말은 t가 0일 때 아직 쏘지 않았겠죠. 그때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25m가 맞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라고 할 때 이 공은 최고 높이에 도달한지 그러면 여기서 최고 높이는 언제입니까? 여기가 바로 최고 높이죠. 여기에 도달한 후에 지면에 몇 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 자, 여기서 이렇게 지면에 떨어질 때 최고 높이 요 정점에 일단 시간을 알아야 되겠죠. 시간을 알고 땅에 떨어지는 시간을 안다면 맞죠? 최고 높이에 도달한 지 몇 초 후니까 몇 초 후에 땅에 떨어지는가? 요 t 값의 차를 구하란 말이겠죠. 여기로 말하면 답은 세모, 요 땅에 떨어지는 시간에서 최고 높이에 올라가는 시간을 빼버리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 최고 높이에 올라가고 언제 땅에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최고 높이에 올라간다는 말은 요 높이에 관한 함수가 바로 언제 최고점이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얘가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칭축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 A가 얼마죠? 마이너스 5고 B가 20이니까 마이너 플러스 되고 분모 10이니까 얼마 됩니까? 2가 되니까 최고 위에 올라갈수 몇 초? 2초가 되겠네요. 물론 그때 2초일 때 높이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나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25가 되어서 바로 65m라는 것도 알 수는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최고 높이에 그럼 t가 몇 초일 때? 2초일 때 이 공은 65m, 즉 지면으로부터 65m 지점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얘가 자, 이 공이 지면에 떨어진다.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 말.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높이가 얼마가 된다. 0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얘가 0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 되어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어서 t는 시간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초는 되지 않겠죠. 따라서 요 땅에 떨어지는 거죠. 여기 지금 높이가 제로잖아요. 높이가 제로. 높이가 제로는 말은 바로 지표면을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그때 높이가 제로 되는 순간 t는 얼마다? 5초가 된다는 말이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몇 초가 된다? 5초에서 2초를 빼면 바로 몇 초가 된다? 3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바로 3초 후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의 시간을 구할 때는 최대값, 즉 대칭축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표면에 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높이가 뭐일 때. 지표면에 떨어진다. 다른 말로 높이가 무엇일 때? 0일 때.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면에 떨어진다는 말은 높이가 0일 때를 의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85번입니다. 자, 길이가 120m인 철망을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벽면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모양의 가축우리를 만들었다. 이 벽면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 이 말이 이 벽면을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벽면이 있으니까 그어 본다면 요 삼각형이 바로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좀 빗변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럴 때 가축우리의 밑면의 넓이. 자, 가축우리의 밑면은 요 안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이것도 직각이 되니까 그죠?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요 밑면이나 요 밑면은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저 어떻게 보면 요 자체를 삼각기둥 형태로 볼 수도 있으니까 요 넓이가 바로 밑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뭐로 나타낸다?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길이가 120m다. 그 말은 여기에서 요 길이가 120m. 여기서 길이가 1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둘레가 12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 길이 자체가 120입니다. 그때 밑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직각이면 이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이 밑변과 높이가 되니까 한 변의 길이를 x로 놓으면 다른 변은 120-x로 둘 수가 있겠죠. 잘 안 보이네요. 요 변의 길이를 x로 두면 요 변의 길이는
120 마이너스 x로 두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그 넓이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2분의 1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밑변 x 높이는 120 마이너스 x로 두면 되고 요 놈이 2차식이니까 요 넓이를 바로 뭐라고? y라고 해서 바로 y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x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그죠? 얼마보다? 6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아니죠. 이 길이가 120이죠. 이 길이가 120이니까 보세요. 자, 길이가 120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60보다 작을 필요는 없죠. 왜냐? 얘가 꼭 60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이때는 60이 아니라 요 x의 길이는 요거 두 개 합쳐가 120이니까 요 x의 길이는 0보다는 크고 12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110보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 1cm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1m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얘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전개해 줄 필요 없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된 꼴이죠. 그러면 최고차계수가 음수 맞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니까 바로 여기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 줄까요? 바로 x축을 그려줘서 바로 절편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 그죠? 그럼 절편이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0과 120이 되나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20이니까 바로 대칭축은 얼마가 되겠다? 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0과 120 사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20이니까 요 그래프면 되는 거죠. 요 그래프. 요 그래프면 되고 나머지 그래프, 이 아래 그래프는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0과 120 사이면서 넓이는 양수니까 넓이가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최대는 이때가 최대가 되고 그때 길이는 여기 60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60을 대입하면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120 빼기 60은 또 60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180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1800 제곱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 별의 길이가 2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의 양쪽을 구부려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의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다시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지금? 요런 한 변의 길이가 20cm입니다. 얘를 양쪽을 구부린다고 했죠.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만큼을 구부려서 이렇게 세웠다는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물바지를 만들었대요. 이 단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는 물바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색칠한 단면의 넓이, 요 지금 색깔칠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최대. 자, 넓이가 최대가 되라고 했죠. 되도록 하려면 물바지의 높이는 몇 센치나 했죠? 물바지의 높이는 요게 바로 물바지의 높이죠. 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 말은 여기가 바로 x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에서 x를 몇 번 빼주면 될까요? 2번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20-2x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를 y라고 할까요? 가로 얼마? 가로 20-2x와 세로 얼마?
x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전체가 20인데 양쪽을 다 x만큼 빼줘야 되니까 이 가운데 10보다는 크면 되지 않겠죠?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10이 되어도 안 되죠. x가 10이 되면 왼쪽도 10, 오른쪽도 10을 이 높이로 세운다면 밑변의 길이가 나타나지 않죠. 그죠? 따라서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얘도 지금 어떻습니까? 2차 함수인데 뭐가 됩니까? 최고차가 음수죠. 음수면 위로 볼록을 하고 또 인수분해 형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인수분해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그건 0과 10이 되겠네요. 그죠? 절편이 0과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10까지만 되니까 요 그래프만 되겠네요. 요 그래프. 근데 이때 넓이가 최대. 그럼 최대는 여기가 최대죠. 바로 절편의 가운데 평균 5가 되겠죠. 5가 되면 이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대칭축이 바로 x 이퀄 5가 되죠. 그럼 5를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넓이로 가로 했으니까. 아, 쏘리. 이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죠. 높이는 x니까 바로 이 5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때 높이가 5일 때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5를 넣으면 10이니까 10 곱하기 5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넓이는 얼마? 넓이는 50인데 그때 높이는 얼마가 된다? 높이는 바로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8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8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AB와 AC 길이가 같겠죠. 그죠? 근데 이 삼각형 ABC에 내접합니다. 안에 내접하고 한 변의 길이가 BC 위에 있죠. 지금 BC 위, 이 변 BC 위에 QR이 있습니다. 이럴 때 PQR에서 이 사각형, 직사각형의 무엇이 넓이가 무엇일 때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넓이를 구해내야 되겠죠. 이때 직사각형 PQRS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차를 구해달라 이렇게 했네요. 그죠? 그럼 이 가로와 세로를 여러분들 차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삼각형은 좌표 평면에 있지 않고 그냥 도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평면으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PQRS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 이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어떤 하나의 변의 길이를 x로 두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뭐 어떤 걸 x로 둬도 여러분들 상관은 없는데 자, 우리가 이런 삼각형에서 이 내접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여러분들 길이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요게 지금 B와 C가 바로 밑각으로 가기 같은 거죠. 왜냐하면 AB와 AC가 길이가 같으니까 이 밑각 두 개가 같죠. 이 밑각 두 개가 같고 그럼 이 각 A가 바로 뭐가 됩니까? 꼭지각이 됩니다. 꼭지각. 자, 이 각 B와 각 C는 뭐가 된다? 밑각이 되죠. 밑각. 자, 이럴 때 이등변 삼각형 성질 중에서 꼭지각에서 밑변, 요 밑변이 되는 게 지금 수선에 발열이 됐죠. 그러면 요게 꼭지각을 몇 등분 한다? 2등분 하면서 수직 요것도 어떻게 되나? 요 각도 2등분 하면서 이 변의 길이도 어떻게 한다? 2등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여기 PQS의 요 위에 있는 요 점을 우리가 M으로 놓고 요 점을 선생님이 N으로 놓아 볼게요.
그러면 야는 4점 하면 2등변 삼각형이니까 AN을 중심으로 접으면 포개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PM의 길이와 MS의 길이도 어떻게 된다? 같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요 PM의 길이를 선생님은 X로 놓아 볼게요. 되겠나요? 요 X로 놓았을 때 요 길이를 구해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X로 표현해내면 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삼각형, 요 삼각형 APM하고 요 삼각형 APM하고 ABN하고 삼각형 ABN하고 여러분들 닮았죠? 요 삼각형 APM과 ABN이 닮았습니다. 무슨 닮음이죠? 여기도 직각이 있죠. AMP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잖아요. 그죠? 직각이고 요게 평행하죠. PS와 BC는 여기 직사각형이니까 평행하죠. 따라서 여기 각 B와 이 각이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은 동의각이 되니까 요 삼각형 APM과 ABN을 직각이고 여기 공통각이고 공통각도 되면서 그죠? 요가 평행하니까 동리각이죠. 따라서 얘는 AA 닮음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요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닮은 B가 성립하겠죠. 그럼 닮은 B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냐면, 바로 요 PM과, 바로 여기 AM도 되고, AM과 PM이 있죠. 그죠? AM과 PM의 B는 바로 AN과 BN의 길이와 똑같겠죠. 자, 요것도 선생님이 여기 쓰지 말고 위에서 쓰지 말고 아래서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APM이거든요. APM.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AM과 요 PM의 길이, 요 AM 대 PM은 AN 대 BN이 되겠죠. AN 대 BN이 될 것입니다. 되겠나요? 우리가 닮음이 성립하면 닮음 도형은 닮음 B가 성립하니까 자 그럼 AM을 우리가 모르고 AM 묻고 PM은 아나요? PM을 여러분들 PM을 선생님이 X로 놓았죠. 그럼 AN은 어떻게 됩니까? AN은 어떻게 되죠? AN은 8이 되겠죠. 8. 자 그럼 BN은 어떻게 됩니까? BN은 요 길이도 BN과 바로 NC도 길이가 같죠. 그럼 여기는 5가 되겠네. 전체가 10이니까. 자, 그러면 요 AM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AM 대 바로 X는 바로 8대 5가 되겠죠. 8대 5. 따라서 외항의 곱은 내항이고 5AM이 되니까 AM의 길이를 5분의 8X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8X인데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요 AM 길이가 얼마입니까? 5분의 8x죠. 5분의 8x. 그러면 바로 MN은 어떻게 됩니까? MN의 길이는 8에서 5분의 8x를 빼면 되겠죠. 8에서 5분의 8x를 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MN의 길이가 바로 누구 길이하고 똑같습니까? PQ 길이하고 똑같죠. PQ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되겠나요?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넓이를 우리가 y라고 할까요? 자,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는 자 가로가 얼마죠? 요 PM이 x니까 이것도 x가 되니까 가로가 얼마? 2x가 되겠고 자 세로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PQ의 길이 바로 8 5분의 8x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리고 x의 길이 범위는 x의 길이는 바로 0과 5 사이 요 길이만큼이니까 0과 5 사이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면 바로 위로 볼록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편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절편을 찾아보면 요 놈이 바로 0이 되고 맞죠? 요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되겠나요? 요거 0이 0이고 요거 0은 바로 x가 5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0과 5 사이니까 여기에서 요까지가 되겠죠. 요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대칭축은 얼마가 된다? 대칭축은 0과 5의 가운데 바로 2분의 5가 2분의 5일 때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즉 x가 2분의 5일 때죠. 2분의 5일 때. 자, 그러니까 최대값은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지금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를 구하잖아요. 그럼 가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로는 2x가 되죠. 2x. 따라서 2 곱하기 x가 2분의 5일 때죠. 따라서 5가 되고 자, 세로는 얼마 되나요? 세로는 8 마이너스 5분의 8에다가 x가 2분의 5일 때죠. 자, 그러면 8 마이너스 5 약분되고 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세로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로와 세로기 차는 바로 얼마가 되겠나요? 차는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답은 1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이 넓이의 최대값은 바로 2분의 5를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분의 5에 8 마이너스 5분의 8의 x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와 2가 약분해서 5가 되고 8 마이너스 5 약분되고 2하고 약분하면 4가 되겠죠. 따라서 4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20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가로 5와 세로 4를 곱해도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2분의 5일 때 x가 2분의 1 적은데 여기서 x는 바로 요 가로의 반이죠. 가로의 반. x가 2분의 5일 때, 즉 가로가 5일 때가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이처럼 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이용할 때는 바로 이 닮음을 이용해서 어떤 변 하나를 x로 두었을 때 다른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니까 특히 여기 나중에 보면 원뿔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처리할 때. 그래서 요 놈을 x로 두면 요 APM과 ABN이 닮은 도형이 되어서 요 길이를 x로 두면 요건 천상 2배가 되니까 그죠? 요 PQ의 길이를 x로 PQ의 길이를 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꼭 공부 잘 해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